아이가 1명이든 3명이든 보육수당 비과세는 딱 월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천장이 같았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한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비과세 혜택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요. 2명이면 월 40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양쪽 다 적용됩니다. 단순한도 증액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보육수당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났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까지 더해졌어요. 다자녀, 가구의 연말정산 판이 통째로 달라진 겁니다. 오늘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제도와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 비과세 한도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 1인당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요.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아이가 3명인 집에서 보면 정말 억울했죠. 육아 비용은 3배인데 비과세는 1명분이니까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 연 480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 연 7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 1명이면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명부터는 혜택이 2배, 3명이면 3배로 뛰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천장이 같았는데 이제 그 천장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뷔페 식당에서 몇 명이 오든 요금이 똑같았다면 이제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할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 1명 더 낳으면 비과세도 한 명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다자녀 가구에겐 정말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적용 대상은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에만 6세 이하인 자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6세 이하라는 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이면 2020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해당됩니다. 나이 기준은 매년 갱신되니까 자녀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 중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 모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줄고 보험료도 줄어드는 이중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근로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회사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줄어들어. 그래서 보육수당 비과세는 사실 노사 모두에게 이득인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월 1일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넷째, 단순 복지 포인트 명칭 변경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 부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복지 포인트를 보육수당으로 이름만 바꾼 경우 비과세가 취소되고 추징을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떼어서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기본급 300만 원으로 한 덩어리로 받으면 보육수당이 구분이 안 되니까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반면 기본급 280만 원에 보육수당 20만 원으로 분리되면 20만 원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총액은 같은데 세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에 보육수당 항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팀의 기존 수당 중 일부를 보육수당 명목으로 분리해달라고 건의하면 됩니다. 이건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윈윈 전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팀에 메일 한 통 보내면 됩니다. 보육수당 분리 요청이라고 쓰시고 자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 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체감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월 20만 원 12개월이면 연 24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2명이니까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이 비과세됩니다. 추가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연 240만 원인 셈이죠. 240만 원에 대해 소득세율 15% 구간을 적용하면 소득세만 약 36만 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39만 6천 원이 절감됩니다.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 20만 원 추가 비과세 기준으로 국민연금 약 4.5%, 건강보험 약 3.5%, 고용보험 약 0.9%를 합치면 보험료만 월 약 1만 7천 원이 줄어듭니다. 12개월이면 약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녀 2명분을 합치면 4대 보험 절감이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 소득세 절감과 합산하면 연간 약 46만 원에서 51만 원의 절세 효과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 약 50만 원을 추가로 아끼는 거예요. 3명이면 약 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봉 협상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죠. 한 달에 4만 원 넘게 더 받는 건데 커피값이 아니라 아이 학원비 한 달분이 나옵니다. 맞벌이라면 효과가 더 큽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각각 적용되거든요. 자녀 2명인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연간 약 1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진짜 큰 돈입니다. 매달 8만 원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받는 셈이니까요. 연봉이 더 높은 분이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 구간이면 소득세율이 24%까지 올라가니까 같은 비과세 금액이라도 절감되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보육수당만 바뀐 게 아닙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 관련 혜택이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자녀당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입니다.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자녀 2명이면 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100만원 늘어나는 셈이에요. 기존에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다면 이제 자녀 2명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쓰는 카드값인데 공제 한도가 늘어나니까 추가로 뭘 하지 않아도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 생긴 제도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를 자녀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 원이에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단만 9세 미만이어야 하고 정식 등록 예체능 학원만 해당됩니다. 학원 등록증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레슨이나 미등록 학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아이 학원이 정식 등록된 곳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최대 2회까지 적용되고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세금이 0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한 분이라면 회사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이걸 다 합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용카드 공제는 자녀 1인당 50만원 추가 예체능 학원비는 자녀당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거기에 대학생 교육비도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연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올해 세법 개정이 역대급으로 유리하게 바뀐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부부 각각 중복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 회사에서 자녀 2명분 월 40만원 비과세, 엄마 회사에서도 자녀 2명분 월 40만원 비과세 부부 합산하면 월 80만원이고 연간 960만원이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이 세금과 보험료에서 빠지는 겁니다. 맞벌이의 다자녀 조합은 2026년 세법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카드입니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한쪽만 적용되니까 절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급여 명세서에 보육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되어 있으면 절반의 혜택만 받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각자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맞벌이인데 한쪽 회사에만 보육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급여 항목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보육수당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분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니까요. 예를 들어 한쪽이 세율 24% 구간이고 다른 쪽이 15% 구간이라면 24%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수당 비과세는 양쪽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육수당 비과세는 양쪽 다 받고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세율 높은 쪽이 받는 겁니다. 이 전략 하나만 알아도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자녀 수에 비례하는 혜택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같은 혜택이었지만 이제는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냅니다. 보육수당 카드 공제 학원비 공제까지 합치면 다자녀 맞벌이 가구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가족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아이 학원비 두세 달분이 나오는 금액이에요. 이 돈을 그냥 흘려보낼 이유가 없죠. 다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 분리부터 영수증 수집 연말정산 신고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내가 안 챙기면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할 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급여 명세서를 열어서 보육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인사팀에 분리 요청하세요. 둘째, 맞벌이면 배우자 회사도 같이 확인하세요. 양쪽 다 설정해야 더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원비 납입증명서와 카드 공제 한도도 체크하세요. 예체능 학원이 정식 등록 학원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이 없는 곳이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받으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